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만에 여러분께 인사 다시 이렇게 드리게 됐네요.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날씨도 너무 안 좋고, 뭐 날씨뿐만 아니라 뭐 난리가 그렇게 막 물난리가 날 정도로 어, 날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동시에 저도 뭐 이런저런 환경적인 이 방송 환경적인 문제를 좀 수습하느라고 저도 좀 바빴습니다. 여러분, 오늘에서야 방송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방송을 이렇게 또 며칠 만에 하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쭌쭈닝님께서 일찍 오셨더랬어요. 그래서 반가웠다고 인사 남겨주셨었고요. 레피리님께서도 바로 뒤에 딱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레피리님. 로나님께서도 오셔서 오랜만에 인사를 나눠주셨습니다. 강물님께서는 곧 주무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네, 강물님, 네. 저는 어린이가 아니어서 어린이 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많아서 조금 더 있다 자려고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조윤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성애님, 네, 어서 오십시오. 구독하고 처음으로 오셨다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제 얼굴은 어렵게 생긴 거 맞죠? 실물로 보시면 더 어려우실걸요? 이게 쉽게 풀 수가 있는 얼굴이 아닙니다. 예. 콩이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염소롱님께서도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다들 건강히 잘 지내셨죠? 로나님, 제가 웃겨요? 제가 웃긴 거는 강물님 때문에 그래요. 강물님 때문에. 저는 그렇게 웃기지가 않은데 강물님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제 스스로도 너무 웃긴 쪽으로, 재밌는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강물님 영향이 대단한 것 같아요. 크루즈리님,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쭌쭈닝님, 이거 원래 제 방, 요거는 제가 원래 쓰는 제 방, 그리고 지난번은 다른 방, 여기가 방이 좀 문제가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다른 방에서 방송을 했는데 거기가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약해서 이번에 그걸 다 바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존 케이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블루사파이어님도 오셨네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뵙게 되니까 며칠 동안 방송 못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어제 방송하고 지금 또 방송하는 것 같아요. 쭌쭈닝님, 정치 이슈가 너무 많죠. 근데 너무 많은 거는 뭐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탓인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적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님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은혜님께서도 오셨네요. 고생 아닌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게 뭐 해결이 돼야, 여기가 저희 집이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런 뭐 물난리가 난다든지 뭐, 그리고 기존에 뭐 그 와이파이 자체가 여기가 저희 부모님 댁이다 보니까 이 속도가 막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 좀 하고 방송에 친화적인, 그나마 이렇게 아마추어이긴 하지만 조금 더 방송 친화적인 세팅으로 바꾼다고 며칠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장마철이 아니고 물난리가 안 났으면 하루 이틀 정도 좀 빨리 끝날 거였는데 이번에 막 그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블루사파이어님,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딱 생각해 주시면 딱 됩니다. 예. 조윤정님, 예, 그래서 바빴습니다. 예, 방송 준비를, 또 방송을 이제 여러분들과 좀 해야 되니까 이게 또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몇 가지가 아닌데 또 그게 뭐 제가 또 그 테크니션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좀 졸였죠. 그런데 다행히 은혜님 덱도요. 그 조금 해결이 잘 돼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오늘 이제 방송을 뭐 그 광복절이기도 하고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쭌쭈닝님 말씀대로 뭐 뉴스로 뉴스피스로 정치에 관련된 뉴스피스로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들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야 뭐 단 몇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컸고, 거기에 또
오늘 광복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아서 여러분들과 짧게나마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또 얘기를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방송을 또 했습니다. 이게 방송 계속 해야지 이게 끊기니까 저도 좀 오늘 좀 이렇게 셋업하는데 낯설더라고요. 또 이렇게 네. 강물님이 직접 성함이세요? 성함 아니시잖아요. 천공학 박사님이신 건 제가 알고 네. 그 닉네임 아닙니까 강물님 닉네임. 피노키오님 어서 오세요. 네, 잘 지내셨죠? 저 잘 지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니까 다른 라이브 방송 뭐 예를 들면 뭐 최동석 소장님 라이브 방송 하시잖아요. 최 소장님 방송 가면 또 몇 분 뵙기도 하고 제가 본방사수를 못하면 나중에 제 방으로도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실시간 채팅으로 올라간 것들이 보이면 여러분들 뵙기도 하고 다른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 닉네임을 뵙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또 있었죠. 예. 그래도 뭐 제 방송에서 직접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뵙는 것보다 덜하지만 네. 이렇게 또 뵈니까 새롭네요. 예. 네, 블루사파이어님 소장님 강의 좋죠.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인사만사 할 때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열린 공감 할 때 그 시간이 항상 제한돼 있거든요. 뭐 1시간이면 1시간 반,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소장님은 아시는 게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가끔씩 이 주된 이야기에서 약간씩 옆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공부하기가 너무 좋죠. 설명 자세히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는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아요. 그런데 또 제한된 그 시간 타임테이블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시간을 조절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잘라내지 않고 편집하지 않고 방송이 다 되었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소장님이 사실 본인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다 못 하셨어요. 예. 본인께서도 이렇게 그걸 좀 워워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그냥 편안하게 쫙 잘하시더라고요. 예. 강성혜님께서는 최 소장님 방송에서 그때 저를 보시고서 구독하시고 오늘 처음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속상하셨다고. 여기 아마 다 오시는 분들 다 대통령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에요. 이 속이 소위 썩어 문드러져 가는 분들, 저 포함해서. 예. 그런데 제 역할은 조금 이렇게 덜 썩어 문드러지게 그래도 조금 더 저희가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한 방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클로징 멘트 굿나잇이 듣기가 좋으셨어요? 그러면 좀 앞으로 좀 더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딩 음악도 오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대하세요. 제 나름으로서는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만 선곡을 하거든요. 헤일리님께서 이렇게 신청하신 곡들 지난번에 한번 하셨었고 좋았고 두 번째 하셨는데 그 곡도 제가 선곡을 뽑아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노래가 있어서 그건 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강물님 또 거짓말 하시네. 제가 방송하기 전에 저는 항상 양치질하고 온다니까요. 참. 존 케이지님 오늘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요.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들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로나님 저 삐지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쭌쭈닝님 어젯밤부터 지금 제주도 계세요? 이번 주 제주도 어디 여름휴가로 가셨습니까? 거긴 날씨가 어떠신가요? 여기는 막 비 오고 막 계속 막 이런데 쭈글쭈글한데. 바이카로님 어서 오십시오. 강물님은 예의 없으신 게 아니고요. 강물님 말씀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좀 적응이 금방 되시리라 봅니다. 거긴 또 제주도 따스해요? 거기는 뭐 폭염이 막 있고 막 그렇다 하더니 거기는 뭐 비도 안 오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쭌쭈닝님 제주도시군요. 네, 어서 오십시오 사라님. 네, 반갑습니다. 열매님께서도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이제 하니까 바로 이렇게 또 찾아주시니까 제가 점점 더 이렇게
책임감 같은 게 많이 느껴집니다. 강물님, 제가 속이 좁아서 안 삐진다고요? 가끔 삐져요. 네, 제가 한번 삐지면 무섭습니다, 강물님. 네, 박은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심하 하면서 딱 하트를 3개를 싹 쏘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레피리님께서 아까 오셨다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두 번째로 오셨었죠? 네,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시고 계시네요. 오늘 조금 방송이 일찍 끝나서 더 탐사 방송이 일찍 끝나서 원래 11시 예정이었는데 일찍 시작했습니다. 김두일 작가님 방송도 11시부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취향껏 이렇게 방송을 들어주시면 되고, 김 작가님 방송이야 뭐 몇천 명이 동접을 하시는 방송이니까 저하고는 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한 방송으로 선택을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강성현님께서는 60대 후반이시라고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속이 문드러져서 위로받고 싶어서 방송에 오셨다고. 잘하셨습니다. 제 방송은 다행히 제가 저도 이렇게 좀 정치 얘기도 많이 하고 분석적인 것도 막 하고 싶은데 일단 제 능력이 그게 거기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늦은 시각에 편안한 말씀 나누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1시간 정도 마음의 위안을, 편안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십니다. 앞으로 쭉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추닝님 일주일 제주도 살기, 일주일 살기 하고 계시다고. 저 제주도 있었었는데 제주도 지금 어디쯤에 계시는지 뭐 괜찮으시다면 올려주시면, 네, 어디쯤인지 제가 감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주대학교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몇 년 산 적이 있습니다. 예. 소국향기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제 동문시장, 야시장 구경하시고 협재해수욕장 우동 드셨고 스누피 가든 가신다고. 아이고, 아주 좋은 곳으로만 잘 가시네요. 네, 동문시장 좋죠. 동문시장 제일 큰. 서귀포 쪽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서귀포 쪽도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사뭇 다르죠. 문화도 달라요. 예. 참고로 그냥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살짝 말씀드리자면, 초상이 나잖아요. 초상이 나면, 상을 당하면 제주시는 상을 당해서 가면 밥을 주고, 서귀포는 상을 당해서 가면 국수를 주더라고요. 밥을 주지 않더라고요. 문화적으로 참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섬이라서 좁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만 문화가 원래 세밀하게는 동서남북이 뚜렷한 문화더라고요. 사용하는 단어도 동서남북이 다르고, 이제는 그 차이가 많이 희석이 됐는데 예전에는 동서남북이 달랐다 하더라고요. 언어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이, 습관들이. 예.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있으면서 놀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언어의 중요성도 참 많이 느꼈고. 예. 최혜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서귀포 수요일에 가신다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헤일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 할 수 있는 정리가 물난리도 나고 인터넷 환경에서 이게 좀 잘 안 돼서 그걸 좀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방송을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블루사파이어님, 네,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가서 살아보니까 관덕정 근처, 그러면 거기 관덕정 근처에 서문시장 있어요. 서문시장 가면 예전에 백종원 씨가 아주 극찬을 했던 통닭집이 있어요. 거기. 예, 저도 이제 이름 다 까먹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거기 서문시장 맞을 거예요. 서문시장에 통닭집, 백종원 서문시장 하면 아마 뜰 거예요. 예. 제주에서 호텔 공사를 또 강물님께서 여러 번 하셨군요. 제주도 싫어요? 제주도 왜 관광지구 살기 좋은데? 헤일리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저희 우리 심경수 TV 구독해 주시고 항상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따뜻하셔서 며칠 방송 못하니까 또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헤일리님 말씀하신 신청곡은 제가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할 게 아니고요. 내일이나 모레쯤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낮에 문득 듣고 싶은, 가끔 이렇게 듣고 싶은 뭐 노래가 꽂힐 때가 있잖아요. 그 노래가 탁 떠올라서 준비를 쫙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은 제 선곡으로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헤일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크리스토퍼의 My Heart라는 노래는 내일이나 모레쯤에 클로징으로 하겠습니다. 그 노래 좋더라고요. 예. 백두산천지님께서도 오셨네요. 네, 제주도 좋다고. 예, 제주도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진짜 볼 것 많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뭐 먹거리, 그러니까 저는 또 먹는 걸 좋아해서 저는 그 고기보다 생선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생선 회, 뭐 생선 조림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생선을 좋아하는데 생선이 정말 싱싱하고 맛있어서 제주도 지내는 동안에 실컷 생선 먹었습니다. 정말. 네. 그 잊을 수 없는 게 그 뭐 고등어회라든지 육지에서는 먹기 어려운 뭐 그 삼치회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헤일리님께서 하와이보다, 예, 제 생각도 그래요. 전 하와이는 가보지 않았는데요. 하와이가 뭐 지상의 천국이라 하는데 저는 제주도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다니면서. 예, 그래서 뭐 원희룡 빼고 또 제주도 좋다고 레프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갈치국, 네, 맞습니다. 블루 사파이어님. 그 각재기국 뭐 이렇게 멸치 생선 뭐 하여튼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그 국 종류도 희한한 것들이 있고, 예, 뭐 요즘 같은 여름에는 또 그 뭐랄까 이거 무슨 먹거리 기행도 아니고 무슨 그 물회가 있죠. 물회. 요즘은 또 그 제주도의 그 특수한 그 물고기 있잖아요. 그 가시 강한 그거 물회, 한치 물회 뭐 그런 물회도 많고. 여러분들 다 아시네요. 강물님께서는 30바퀴 돌면 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한 3바퀴만 도시면 됩니다. 30바퀴면 너무 많이 도신 거예요. 네. 로나님께서는 하와이 다녀오신 모양이에요. 하와이 좋다고. 저도 하와이 꼭 가보고 싶습니다. 예. 최혜원님께서는 맛집, 제주도 맛집 하셨는데 저는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간 몇 군데고요. 워낙에 이렇게 요즘 나오는 인터넷상에 맛집이 너무 많아서, 예. 근데 이제 관광객들이 찾는 맛집이 몇 군데 가봤는데 확실히 맛은 다르긴 달라요. 예. 좋긴 참 좋습니다. 예. 보말칼국수 블루사파이어님 말씀하시고 생고등어국 경상도 후포리에 독특하시다니까요. 강물님께서는 정말 제주도 골프장 좋죠. 예. 여러분들 제주도 너무 많이 하시네. 제가 한번 쭉 읊어드리겠습니다. 쭌쭈님께서는 고등어구이, 고등어회, 딱새우회 좋다 하셨고, 헤일리님께서는 그런데 이번에 너무 원희룡 도정에서 개발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그래서 저는 싫어요.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 싫어요. 너무 중산간 지역도 그렇고 너무 뭐 개발을 개념 없이 해나갔고, 예, 별로 이렇게. 강성애님께서도 흑돼지와 토속적인 음식 딱 그거죠. 예, 좋습니다. 존 케이지님께서 겨울에 한라산 등반하시다가 힘드셨군요. 저도 겨울에 맨 처음에 한 번 가봤습니다. 저도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예. 2번 가봤구나. 근데 처음에 한 번, 2번 다 겨울에 갔었는데 처음에 갈 때 고생을 했어요. 예. 자리물에 맞습니다. 예, 은혜님 맞습니다. 자리물에. 그러니까요. 로나님 2달, 하와이에서 2달이요? 그럼 뭐 다 아시겠네. 제주하면 해장국이라고 레피님께서 다금바리회. 참 여러분들 참 좋습니다. 이 제주도 얘기하니까 정말 15분 20분 뭐 이렇게 먹는 얘기하면 또 먹는 얘기 하느라고 시간이 뭐 1시간도 가죠. 예. 자, 바이카로님께서 쭌쭈닝님 덕분에 제주도 얘기 많이 듣는다고. 네, 맞습니다. 개발이 무분별하게 많이 된 경향이 없지 않아서 제주도는 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오디오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고 있나요? 불편한 부분이 없나요, 여러분? 오디오 잘 전달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좀 준비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오늘 오전에 낮 시간까지 나왔던 얘기는 조선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디오 안 바꿨습니다. 예. 한 두 가지로 내가 번갈아 쓰고 있습니다. 요게 소리가 괜찮아서 요거로 좀. 돌부처님도 오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30%에서 20%에서 30% 됐다고 뭐 대서특필을 했죠. 지지율이 뭐 드디어 30%가 만회됐다. 뭐 반등이 있었다. 뭐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 지지율이 지지율입니까? 그게 어디? 예. 그 다 아시겠지만 모르겠다는 반응이 훨씬 많은 그러한 지지율 허수일 뿐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정치에는 정치라는 부분에 대 있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보수를 지향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일 거란 추측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30%로 반등이 되었어도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70% 후반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많은 분석들을 보니까 70% 중반까지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말하는 기술적인 반등 같은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의 결집이 어느 정도, 이거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찍었다가 마음이 살짝 돌아섰다가 지금 이게 너무 심한데 했다가 이거 너무 심한데 해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30-40% 될 거예요. 노인 인구에서만 따진다면.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면 70대 60대 이상의 인구 비율로만 항상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 들으시면 되고요. 항상 그 윤석열 대통령을 70% 이상 되는 노인 인구들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한 30%에서 40%는 지금 마음이 돌아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느라고 28점 몇 퍼센트, 27% 하다가 30% 조금 올라온 건데 그걸 갖고 막 반등이네, 뭐 회복이네, 뭐 더 하락세가 멈췄네 난리를 치는데 제 생각에는 20% 중반까지는 그냥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지지율은 그거 뭐 상관없는 것 같죠. 예, 그냥 돌부처님 말씀대로 지지율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삽시다님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구라미터는 못 믿죠. 예, 리얼미터는 이상하게 전화로 하는 뭐 그런 거에 오류가 많은 것 같은데 유독 거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제대로 삽시다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날이 올 때까지님께서 저희 우리 채팅창에 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전부 인사를 또 해주시네요. 새날이 올 때까지님 감사합니다. 네, 공주님께서도 공주님께서도 구라미터 안 믿으신다고. 그러니까 믿진 않으셔도 어느 정도 참고는 하실 만한 자료는 되니까요. 원래 통계라는 게 절대치를 믿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통계라는 게 그게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작이 항상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통계는 그 추이, 어느 정도의 가늠, 뭐 예측이지 절대적으로 그게 몇 퍼센트라 해서 그걸 뭐 믿을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는 그 흐름, 예, 대폭락 완전히 허니문 기간 100일에 지금 이 정도 되는 신기록을 세운 이 흐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걸 갖고 뭐 우리가 뭐 1희 1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꽁주님 알죠? 아까 오신 거 제가 봤습니다. 예. 네, 제가 바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까 인사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오신 거 제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지층들이 굉장히 굳건한데, 제가 사실 내일 노나라 촬영을 하러 더 탐사 가거든요, 사무실에. 그런데 이제 내일 할 내용을 약간 스포를 드리자면 왜 노인 인구는 다른 인구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특별히 챙겨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가, 그런 의문에서 마련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이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내용이 이제 나갈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회복지 전반적인 지금 사회복지 예산 축소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회복지 예산 축소라는 게
사회복지는 여러분 내일 뭐 촬영하면서 드릴 말씀이지만 뭐 그냥 우리 식구들과 함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어하우스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 전반적인 사회복지 예산이 준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나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줄지 않았어요. 사회복지 예산은. 그런데 뭐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전반적인 지금 예산을 다 축소할 거라고 엄포를 놓고 있어요. 내년 예산은 엄청나게 줄일 거라고. 그리고 이미 사회복지 예산은 뭐 컷을 해야 된다. 다 뭐 자구책을 다 강구해라.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공기관들에게 다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일부 포함되는 것이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각종 공단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매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쯤에 MBC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예전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대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 기재부를 통해서 매각해라. 니네 갖고 있는 땅, 건물 그런 거 매각해라.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MBC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뭐 나오고 있죠. 레피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뭐 거기에 나온 그 빌딩 몇 개 중에 건물 몇 개 중에 7개인가 몇 개 중에 5개가 강남에 있는 거래잖아요. 이미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유지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찍어서 그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매각을 했던 부동산들의 주된 매수자들이 누구냐면 기재부 관료 출신의 부동산 투자 회사였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의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명박근혜 때 그 관료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관계이고 거기에 더해져서 본부장 누구보다도 욕심 많은 우리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의 엄마 포함된 일가족들 본부장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야욕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공공기관들의 국유지가 매각이 될 듯한데 그 주된 매수자들이 누군지 트래킹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은 뭐 이번에는 박근혜 때 같은 경우는 기재부 관료들 은퇴한 기재부 관료들이 만든 그들의 뭐 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전 본부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본부장이 뭐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저렇게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데. 네. 앵두엄마님께서 그 사이에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그리고 스카이블루님 며칠 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그 지지율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는 우리 70대 이상 어르신들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어르신들 저희 채팅창에 계신 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혜택 그렇게 많이 받으시면서 결국은 그렇게 저 번들 사회복지 예산 지금 축소하고 있는데 가장 큰 피해자가 어르신들이 될 건데 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내일 제가 노나라에서 방송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말쯤에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챙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알람 온 거를 이제서 보셨다고요? 앵두엄마님. 뭐 아무 때나 보시는 대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 뭐 김두희 작가님 방송도 하고 계셔서 뭐 김 작가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제 방송이 양쪽 두 개를 틀어놓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 하시고 와 레피리님께서는 뭐 어떻게 이거 맞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는 논현동 주택 2개, 삼성동 빌딩 2개, 대치동 주택 1개, 신사동 빌딩 1개, 총 6개. 다른 3곳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상가,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 상가, 서울 성북구 정릉동 주택. 이게
자세하게 나온 기사 내용이군요.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에 의해서 국유재산 중 유휴 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매각하는 그 규모가 16조 원 이상 된답니다, 여러분. 16조 이상. 16조 이상 되면 와, 정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본부장 뭐 기재부 관료들은 예전처럼 기재부 관료 공무원들은 아닐 것 같고 이 본부장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그리고 그 가족들 지금 뭐 대통령 관저 뭐 대통령 무슨 뭐 대통령실 뭐 이런 건축하면서도 수의 계약하면서 지금 뭐 국민들 하나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비공개로 해놓고 해먹고 있는 거죠. 예, 그러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개를 왜 안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16조 이상이라는 돈이 아마 이 국민들의 우리들의 재산이죠. 결국 국가 재산은 국민들의 재산이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다 유지가 되고 매입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그들의 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부분에 대해서 바이카루님 누구 좋으라고 그들이 그냥 좋아서 그냥 삥땅 새날이 올 때까지 말씀처럼 삥땅 쳐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16조 요쪽 이거로만 국유지 매각하는 거로만 16조 이상을 할 계획이랍니다. 아마 이거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이 충분히 추진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그 상황에서 얼마만큼 민주당에서 이제 뭐 확대명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 체제 안에서 얼마큼 민주당이 단결이 돼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이슈화해서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리고 국민들의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민심을 느끼게 하는지 그것이 이제 관건이고 저들이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루속히 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좋아요. 최근에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상한 수박짓을 한다고 많이 야단 맞고 있지 않나요? 결국은 그 검수완박도 그 조사 하나 때문에 지금 그 한동훈한테 개박살 난 거잖아요. 뭐 중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됐어야 되는데 뭐 등으로 돼버려 갖고 그때 박병석하고 박홍근이 그렇게 해버려 갖고 결국은 지금 한동훈한테 개박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상황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단히 뭉쳐서 국회로 자꾸 이러한 이슈들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들을 자꾸 국회로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강물님 말씀처럼 시행령으로 못하도록 상위법을 자꾸 만들고 그에 관계된 이 법을 만드는 거죠. 그 하라고 입법을 하라고 만든 것이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수당일 때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돼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할 거리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들이 너무너무 이 국민들을 너무너무 개돼지 취급하고 너무 무시하고 본인들 위해서만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쪽 우리 진영에서는 점점 더 결집력이 강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자니 저희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오늘 여러분 그 광복절 기념사인가 뭐 그거 하는 거 분석한 거 나왔잖아요. 뭐 역사라든지 뭐 독립 뭐 이런 얘기는 없고 자유만 33번인가 읊조렸다고 막 그렇게 분석해서 기사가 나오니까 변희재 씨가 자유에 미친놈 같다고 변희재 씨가 그렇게 해갖고 제가 오늘 썸네일에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자유에 미친. 누구 자기네가 무슨 자유를
누구를 위한 자유를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보고 간다는 말만 하고 자기네들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네들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한 자유만을 고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쇼츠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변상욱 대기자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중에서도, 그러니까 정치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입문을 할 때 공부를 했던, 배웠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윤석열의 정치 스승들이 갖고 있던 신자유주의는 이미 미국에서도, 신자유주의가 만들어졌던 미국에서도 이미 자취를 감춘 오래된 구식 신자유주의라는 거예요. 현재 미국은 그보다 훨씬 유연한 새로운 신자유주의가, 네오콘이라고 하죠, 소위 그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신자유주의가 지배를 하고 좀 더 유연하게 자본주의 시장에 유연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부터 배워온 그러한 정치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신자유주의는 이미 너무 오래된 신자유주의, 그걸 갖고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 누가 지금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합니까? 그걸 나타내 주는 게 지지율의 하락이고, 쉽게 말해서 그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는 무정부 상태라는 거예요. 다 정당들은 비대위 상태고 대통령은 정치를 하지 않고, 이런 국가가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있었느냐. 쉽게 말해서 이건 우리나라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태, 무정부 상태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실질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오직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들이 하는 짓거리들밖에 없어요. 이준석, 뭐 공식적으로 이제 전 당대표가 됐나요? 이준석 같은 사람이 나와갖고 쇼하는 것도 그렇고, 뭐 자기가 뭘 했다, 무엇을 잘못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무조건 본인 디펜스만 하는, 그렇게 배운 거예요. 이준석도 본인의 잘못을 사과를 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출신들이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거죠. 그런데 그들은 국민들에게 사과할 책임과 의무는 있어요. 뭐가 잘 됐으면 칭찬을 받겠지만, 다시 신임을 받겠지만, 잘못했을 땐 국민들에게 사과해야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국민들을 개돼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준석 얼마나 뻔뻔스럽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서도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사과를 하지 않죠. 오히려 본인이 억울하고, 그렇게 잘못을 해서 내가 너에게 그런 왕관을 씌워줬는데 너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냐, 거기까지예요. 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입힌 폐해라든지 국민들에 대한 사죄하는 마음, 잘못한 이러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치라는 것도 없고, 사회가 유지되어야 하는 가치, 윤리적인 도덕적인 판단 기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없어요. 오직 그냥 법 기술자들이 판단하는 합법과 불법, 법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났느냐, 그 안에 있느냐, 끝이에요. 그러나 그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라는 것도 자기네들 주관적이죠. 본부장 절대 공정하게 법 적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원칙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말로는 법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법과 원칙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무법, 무정부, 무원칙. 그러니까 이건 난장판이라는 얘기입니다. 비가 와도 그걸 어떻게 처리를 못할 정도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 밑에 배수구 공사 그 청소만 해줬어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지난 10년 동안 물난리가 안 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냐고.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닌데. 그동안엔 물난리도 없었는데. 그 원인 뻔하잖아요. 예산 몇백억 정도 삭감한 거, 그 청소하는 거 당장 필요 없다 이거지. 이렇게 단순한 단세포적인 사고로 서울시정을 이끌고 있는 오세훈이다 보니까 오세훈이라는 소리 듣잖아요. 맨날 물의 도시 만든다 그래갖고 뭐 세비 둥둥 뭐 한강에 뭐 띄울 생각이나 하고, 물난리 얼마 전에 무슨 그레이트 선셋 무슨 뭐 뭘 또 만든다고 하고 뭐 이상한 그런 말이나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앞으로 또 물에 관련된 무슨 얘기를 또 할지 참 답답한 지경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답답해요. 뭐라고 이렇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유일한 방법은 뭐 일단 뭐 민주당의 당대표가 정해지는 그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저는 그 어떤 그 시도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책을 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책이기도 한데, 요 책이에요. 요 책. 여러분, 요 책.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예. 요 책이거든요. 요즘 존 케이지님, 네. 열 안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요 책을 읽고 있어요. 저도 기분이 조금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걸 저도 뭐 여러분들하고 심정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같아요. 예, 걱정이 되고 답답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뭐 이렇게 예민하게 뭐 이렇게 하고 있나? 너무 예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이 책이 그 뇌과학과 정신의학 분야에 대한 의사 선생님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봤는데 그 비단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비단 정치적인 문제만으로 여러분들이 우울하거나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만 있지는 않잖아요. 정치적인 거 말고 여러분들 각각이 갖고 계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사 문제로도 사람이 기분 나빠지거나 우울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쭉 가라앉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불안정하고 무정부 상태라고까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훨씬 더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해지면 또 우울감도 또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울해지면 일단 뭐 담배를 하시는 분들은 담배를 하실 거고, 또 뭐 약주를 드시는 분들께서는 술을 찾으실 거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몸에 뭐 백해무익한 것들이잖아요. 그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기분,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고 제가 책을 좀 읽는 책들을 좀 보니까 요 아주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란 요 책이 있어서 제가 요즘 요 책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제가 보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을 좀 발췌를 해서 제가 조만간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정치 얘기 조금 하고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뭐 스티브 잡스 얘기도 나와 있고, 타이거 우즈 얘기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쓰신 책인 만큼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예, 남편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자 때문에 우울한 얘기, 그리고 또 뭐 사업 때문에 이렇게 된 얘기, 그리고 손님 때문에 내가 받은 얘기, 주위 다양한 환경에서 내가 우울해지는 경험을 소개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뭐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분석이 되고, 또 우울한 기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몇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법론도 있어요. 자세하게 어떻게 하라는 것도 있고, 또 그 부분에서는 또 제가 정신보건 쪽에 배우던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배우던 부분도 또 오버랩이 되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이걸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정리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글을 쭉 스킵을 하고요. 소국향기님께서 길게 남겨주셨어요. 헤일리님께서 6도의 멸종 읽기 시작하셨다고, 나라 걱정에서 지구 걱정까지 되셨다고. 네, 소국향기님께서 박근혜 탄핵 사유, 세월호 7시간, 국정농단 등 헌법 제6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함. 경운 침수되고 있는 와중에 퇴근하고 3시간 동안 뭐 했는지 민생을 돌보지 않는 등등 똑같은 이유로 탄핵 사유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그 탄핵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이미 많이 그 집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회하시는 것들이 지금 군부를 떼는 그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민훈 교수님, 제가 오늘 이제 김민훈 교수님 말씀도 좀 드릴 건데, 김민훈 교수님이 주도를 하시는 모임에 대한 공지들이 페이스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정확한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김민훈 교수님이 매우 정기적으로 집회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고 계시고, 서울의 소리에서도 지금 초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내용들을 지금 소옥향기님 올려주신 말씀들이 맞죠? 적용이 되죠? 그것들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판단이 됐는지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박근혜 때 경험했던 것처럼 판단이 되지만 헤일리님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것이 민주당이 일단 탄핵에 대해서 뭔가를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긴 수박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하고는 좀 지금 지형이 조금 달라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대통령만 놓고 보면은 그렇긴 하지만 주위 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이 좀 사회적인 환경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애님께서는 세월호 침몰하는 거 보시고서 1년간 우울증에 시달리셨다고. 많으시죠. 네. 저는 그러니까 그걸 생각만 하면 막 소름이 그러니까 울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세월호 때 저는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도 무책임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밉지만 그 속옷만 입고 탈출하던 그 선장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막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정말 강했어요. 지금도 막 울컥울컥 그런 생각이 나요.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을 거기다 놓고 자기는 선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고, 그 선장이란 거 숨겼다가 나중에 밝혀진 거잖아요. 어떻게 그거 해외 뉴스에도 막 그게 소개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는 그 선장이란 사람이 저는 너무너무 미워요. 저는 정말. 그 사람이 한 사람만, 그 선장으로서의 그 역할만 했었어도 아이들이 그렇게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어떤 분들은 세월호 이래라 저러네 무슨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보면 또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들인가 이런 느낌도 들고. 앵두 엄마님께서는 민주당 중심 탄핵이 아니고 이대남들이 들고 일어나서 탄핵으로 가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결자 해지 아니면 그 혐오와 증오의 정서로 다음에 또 윤석열 같은 사람 뽑으면 시간만 미룬다. 그럴 것 같다고. 그래서 20, 30대 남자들 판단하시기에는 좀 이상하다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제라기보다는요, 그 부분은 제가 노나라에서 영상 준비하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문제라기보다는 기성세대들이 역사 교육을 잘 시켜주지 못한 탓이라고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없었던 상황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조장하지 않았나. 그들에게 충분한 역사 교육을 시켰으면, 그런 역사의식이 있다면 본인만을 생각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피리님께서는 쭉 지금 법 탄핵에 관련된 법 조항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신적으로 참 충격 많이 받으시고 트라우마에 시달리신 거 아마 여러분뿐만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랬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맞아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 20대 아드님들께서 후회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이게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70대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특이한 뭐 보수성이라든가 뭐 체면이랄까 고집 같은 것이 있어서 표현을 안 하는 것일 뿐이지, 일단 지지율 같은 것들이 눈에 띄게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들이 뉴스가 나오고 있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이상한 짓만 하는 것들이 다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 지금까지 100일 동안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저런 대통령도 역사상에 없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에. 그러니까 그 윤석열을 찍었던 어르신들께서도 지금 그냥 함구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겠지만 무슨 뭐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죠. 뭐 문재인 대통령을 바꿔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을 찍는다.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그래도 대통령을 어느 정도는 대통령 일은 하겠지라고 막연히 믿었던 분들, 가짜뉴스, 기울어진 언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스란히 그 잘못된 뉴스들을 믿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그 후회를 하고 계시는 거, 그것만 해도 100일 동안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성과를 민주당에서 한 게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 지금까지 뻘짓만 하고 있잖아요. 그냥 온전히 100일 동안 윤석열이 똥볼 차서 그런 거예요. 민주당 정말 반성해야 돼요. 다행히 지금 확대명이 돼서 거의 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대표 돼도 쉽지 않죠. 그렇게 모든 것이 저희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폭넓게 깊게 다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깨부셔가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잘 합심이 돼야 되는 사람들로 진용이 갖춰져야 된다 라고 저희가 믿고 그렇게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답답하긴 하지만, 뭐 답답하다고 여러분 계속 우리가 뭐 답답해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준비한 그 그림을 하나, 그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부채 추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부채 추이. 그 2016년에 이게 단위는 조예요. 조. 69조였어요. 삼성전자 부채가. 그런데 쭉 이 부채가, 삼성전자의 빚이 쭉 향상이 됐죠. 빚이 향상됐다니까 좀 그런데 쭉 올라갔죠. 그래서 작년 2021년에 삼성전자의 부채는 122조예요. 122조. 그러니까 2016년에 비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빚이 저렇게 많으면 예전에 15년 전에 비해서 빚이 저렇게 2배로 늘었으면 삼성전자 저기는 나쁜 회사입니까? 부실한 회사입니까? 저거 어떻게 뭐 M&A 같은 거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회사입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윤석열, 제가 왜 저 그래프를 보여드렸냐면 여러분들께서도 좀 정확히 아셔야겠다고 제가 좀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저런 논리로 공기업을 매각하려고, 민영화하려고 하고 국유지 같은 것들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기업들, 공공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채를 저렇게 절대 수치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9조에서 121조가 됐는데, 그렇게 지금 정부의 논리로 따지면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 매각해야 되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빚도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전체 회사 규모와 그 회사 갖고 있는 부채 비율을 따지고 전체 자산에서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겨레 신문의 보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러한 부채를 절대 수치로만 따져서 예전보다 니네가 부채가 늘었잖냐. 그러니까 니네 조절해 이 부분을 매각해서 몸집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논리로 하고 있답니다. 지금 레피리님 말씀대로 공공기업은 적자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 당연하죠. 공기업인데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요?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그 분야에서 기업 활동을,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 국민들이 공공복지, 공공안녕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주체가 공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이익을 그렇게 많이 내겠습니까? 대부분 적자지. 특히 사회복지 관련 쪽은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관련 쪽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라는 근거가 다 저런 거예요. 부채가 너무 많다. 그럼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부채가 저렇게 많다 해서 저게 왜 나쁜 회사냐고요. 그건 나쁜 놈들이지. 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국가의 재산을, 국고를 축을 해서 대기업들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네들 주머니를 배부르게 하려는, 그것도 부동산 위주로. 그러니까 이걸 저희 같은 그냥 일반 시민들도 알잖아요, 이제. 그러면 민주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막아야죠. 여러분들 말씀대로 막아야죠. 어떻게? 국회에서 투쟁을 통해서 법적으로 막아야죠. 제대로 법으로 하니까. 법기술자들이라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국회에서 법 적용을 통해서 막아야죠. 그리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실정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야죠. 그래야 우리나라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좋은 경험이라고 전 사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민영화 문제, 지금 레피리님께서, 강물님께서도 공기업은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고, 레피리님께서도 복지 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안 된다고 하셨고, 한전도, 존 케이지님 말씀대로 한전도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예요. 민영화하려고 하는 거고. 강성혜님 맞습니다. 예, 대기업은 빚은 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산들을 또 해외로 다 빼돌리고 있고, 법인 만들어서. 그래서 외화 그 반출, 외국으로 송금하는 그 관련 법들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예,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피스가. 스카이블루님께서는 저는 여의도에 놀러는 가도요, 국회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옛날에 여의도,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진짜 오래된 얘기인데, 여의도 거기 가면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지하에 가면 다 밥집들이잖아요. 거기 가서 예전에 친구랑 거기 여의도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 만나서 거기서 점심 겸 뭐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거기 나름의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예. 하루도 안 빼고 일이 터져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헤일리님께서 그러셨어요.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십시오. 그 스트레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자꾸 받는 거 본인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예. 강성희님께서는 공기업 매각할 때 철도, 지하철 돈 되는 구간 잘라서 민간인한테 매각해버리고 철도가 적자라고 타령.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번에도 그 지하철 그 정부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곳과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의 지하철의 관리가 천지 차이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도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민영화 돼버리고 나면 안 돼요. 일단 비용도 비용이지만 관리가 일단 민영화 돼버리고 나면 거기는 일단 이윤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툭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지하철을 10,000원씩 내고 타고 다녀야 돼요.
그럴 순 없잖아요. 안 그럼 그 미국 지하철 얼마나, 저는 뉴욕 지하철 최악이라는데 뉴욕 지하철은 타보지 않았고 시카고에 있는 지하철 타봤는데 더러워요. 되게 우리나라 지하철 최고예요 진짜. 걔네 거 진짜 오래됐고 막 아우 난 다시 타고 싶지 않아요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좋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공공 서비스로 꽉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최대한 막아야죠. 네, 헤일리님 말씀대로 잘못 선택했던 분들도 요즘은 다시 마음을 돌리고 있으니까. 옛날에 뭐 박근혜 때도 그랬죠. 박근혜 찍었던 분들도 박근혜 탄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랬어요? 최순실 국정농단 이게 다 드러나니까 야 이거 해도 너무했네, 우리가 너무 몰랐네,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탄핵될 때 그 누구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노력하셔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좀 확산시키는 거가 일단 급선무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민주당이 나서서 뭔가를 일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모나이즈가 돼서 우리가 횃불을 들고 집회를 하고 또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이런 순차적으로 생각해야지 지금부터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너무 마지막 단계를 생각해서 야 이거 한 방에 어떻게 안 되겠나, 이렇게. 박근혜도 한 방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국적으로 들불이 일어나듯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조바심 내시지 마시고 그러한 단계들 우리가 이미 겪어봤잖아요. 그러한 단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시고 감안하시고 준비해야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야죠. 일단 여기도 건강해야 되고 여기 상처받으면 안 되고 또 몸도 튼튼해야 되고, 그러니까 잘 주무시고 식사 잘 하시고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도 저와 많이 말씀 나누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 많이 보시고. 네. 그러니까요. 뉴욕이 최악이라면서요. 강성애님 뉴욕 지하철 냄새나고 더럽대요 라고 말씀하시고, 강물님께서도 타보셨는데 너무 불편해서 놀라셨다고. 시카고도 뭐 막 개판은 아닌데 그래도 막 선호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는 거기서 뭐 버스 지하철 다 타봤는데 우리나라가 좋아요. 스카이블루님께서는 여의도에서 회사 다니셨군요. 제가 말씀드린 정치를 어느 정도 아시겠네요. 그 뭐 생선 백반, 생선 구이집에서 저는 친구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때가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헤일리님, 많은 분들이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국힘 안 찍는 거는 시간이 좀 더 가면 아마 그렇게 마음을 탁 그렇게 먹게 되지 않을까요? 예. 네, 권성동 그쪽 뭐 강릉 그쪽은 뭐 지들 마음이에요. 지네 마음이죠. 사실은 여러분 권성동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한국 왔다가 귀국해서 가장 놀란 점이 강남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그렇게 제한된 몇 군데만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이루어지고 다른 곳들은, 다른 기타 지방 도시들은, 대도시 포함해서 지방은 발전이 많이 안 됐더라 이 말입니다. 옛날 길 그대로 엄청나게 막 더 지저분해져 있고 관리도 안 돼 있고 정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동네 자기 사는 집 위주로만 개발을 한 결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큰 틀에서 굉장히 뭔가가 잘못돼 있죠. 그래서 최동수 소장님께서 인사만사에서 말씀하셨던 옛날에 중앙대학교 연구소에 계셨던 조성국 박사님이신가요? 조 박사님 저희 같이 인사만사 통해서 촬영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정부에 집중되지 않고 각자 지자체에서 각자 자기 지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게 해주는 그런 정치 시스템, 그게 지금 나와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또 독일식 그 정치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우리나라가 정치 제도 자체가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제도를 일본식 내각제가 아니라 독일식 내각제 정도로 만들어서 그 국민들을 위한, 전체 국가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대 국회의원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들의, 우리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그러한 기제를 삼기 위해서는 정치제도가 좀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들이 제 믿음이고 신념입니다. 그러다니까, 그러고 보려니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좀 심각하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준비한 음악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페이스북에 제가 살짝 그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요게 뭐냐면요, 양문석 박사님 페이스북 그 글입니다. 여러분, 김민홍 교수님께서 위대한 정치의 실종이라는 테마로 글을 올려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셨어요, 양 박사님께서. 그런데 저는 그 두 분의 글을 다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치에 관련 있으시고 정치 고관여층이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합니다. 그 주된 내용은 뭐 대략적인 내용 여러분들께서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민홍 교수님께서는 정치가 정치답지 못하다, 예전처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본인들을 위한, 당리당략을 위한, 이익을 위한 이합 집산만이 있을 뿐이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 과거의 큰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정치가 실종이 되었다라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강성희님께서도 읽어보셨군요. 거기에 대해서 양 박사님께서 반론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다른 이견을 덧붙여 주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덧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저 두 분의 글을 읽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우리가 자세를, 포지셔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페이스북 그 어카운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민홍 교수님과 양문석 박사님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두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또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좀 곱씹어 보실 만한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도 참 유익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잘 정치에 대해서 해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 두 분 글만 봐도 상당히 공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공유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많은 분들 좋아요를 뭐 141분 정도가 이렇게 또 눌러주셨네요. 참여는 못하시고 좋아요를 딱 누르시고 아마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동접자 수는 뭐 계속 50여 분 이상이 계셔서 그럴까요? 제 커뮤니티에 올려드릴까요? 제가 그러면은 정리를 해서 제 커뮤니티에 요 글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한 번쯤 일독을 권해드릴 만한 그런 글입니다. 요즘 뭐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음악을 준비를 했어요. 조금 이렇게 좀 여긴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 좀 제가 약간 그 선곡이 들으시면 그동안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제가 막 굉장히 약간 발라드풍의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좀 시간이 좀 지난 약간 시간이 지난 노래인데요. 오늘 선곡을 했고
헤일리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은 내일이나 모레쯤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며칠 만에 방송을 다시 재개를 했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변함없이 앵도엄마님 너무 감사합니다. 큰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11시에 여러분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굿나잇 인사 서로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굿나잇 되십시오. 바이.